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체 촉매 반응 포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서피스 키네틱스에 결합된 경우, 이 경우에 그 싱글 실린더리컬 그 폴스트 오더 리액션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A가 이제 프로덕으로 이제 되는 이 반응에서 A가 프로덕으로 되는 반응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식은 RA는 KCA인데 이게 그 표면 반응이기 때문에 S분의 1에다가 DT분의 DA 과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그 플럭스 인, 그 다음에 플럭스 아웃, 그 다음에 표면 화학 반응, 요 세 개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플럭스 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파이 r 제곱에다가 dx분의 dca의 인 이렇게 되고요. 얘가 플럭스 아웃의 경우에는 파이 r 제곱 d에다가 dx분의 dca 아웃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그 표면 반응, 표면 화학 반응은 그 여기에서 그를 우리가 컨트롤 볼륨으로 삼았기 때문에 원주 2파이 r 곱하기 델타 x 2파이 r 델타 x 2파이 r 델타 x에다가 여기에서 그 KCA 표면 반응이 K2'CA 요거를 곱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개를 합한 게 따로 축적되는 게 없기 때문에 0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거기에 대한 식을 이제 푸는 겁니다. 자, 머티리얼 밸런스를 우리가 세워 보면은 인풋 빼기 아웃풋 그 다음에 플러스 제너레이션은 어큐뮬레이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바꿀 수 있죠. 그 리액션에 의해서 얘가 사라지는 부분, 원래 A가 들어갔는데 A가 리액션에 의해서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풋은 얘가 그 파이 r 제곱 D에다가 자, 여기서 인풋 되는 부분 파이 r 제곱에다가 dxa 분의 dca. 예, 여기 표현을 잘못했네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여기 플러스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파이 r 제곱 d에다 dx dca. 그 다음에 이건 아웃풋. 여기선 아웃풋, 인풋. 그 다음에 얘는 그 KCA가 되겠죠. 예, 디스어피어런스인데 얘네가 마이너스가 우측으로 옮겨서 플러스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dx분의 얘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얘를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파이 r 제곱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파이 r 제곱에서 d 제곱 d에다가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두 개가 똑같죠. dx분의 dca 얘 아웃 빼기 dx분의 dca 인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가 플러스 K2'CA에다가 2파이 r 델타 x 이렇게 되겠죠. 는 제로. 요거가 이렇게 넘어갔죠.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파이 r 제곱을 나눠줍니다.
파이 r 제곱 d를 나누기. 그 하면 얘는 날라가고요. 그러면 아웃 빼기 그 다음에 그 뭐가 남냐면은 여기서 그 파이 r 제곱 델타 x죠. 델타 x를 나눠주면은 얘는 델타 x만 남고 그 다음에 얘는 k2 프라임 ca에다가 2파이 r 델타 x를 마이너스 파이 r 제곱 d 델타 x 이렇게 나눠주면은 델타 x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파이 날라가고요. 여기 파이 날라가고 그 다음에 r 하나 날라가고 그러면 r 하나 남죠. 그 다음에 d 하나 남죠. 그 다음에 델타 x 나오니까 위에만 2k2 프라임 남고 2k2 프라임 남고 ca 앞으로 가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겠다. 자, 여기서 얘를 델타 x가 0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우선 풀기 전에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K, CA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관계 중에 여러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자, 우리가 에어로빅 퍼먼테이션 할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마이너스 RAV가 RA 프라임의 W 그 다음에 마이너스 RA 2 프라임의 S 요거랑 같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RA가 뭐예요? 마이너스 RA가 KCA 이렇게 되죠. 그죠? KCA가 되는데 KCA가 되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RA가 KCA가 되고 마이너스 RA 그 다음에 프라임 A가 K 프라임 CA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RA 2 프라임은 K2 프라임 CA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어디다 집어넣냐면은 여기에다 집어넣어요. 여기에다가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RAV 그 다음 RA 프라임 W 마이너스 RA 2 프라임 S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얘는 KCA에다가 V는 K 프라임 CA에다가 W 그 다음에 K2 프라임 CA에다가 S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본 바와 같이 CA 이렇게 날라가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남는 거는 KV 그 다음에 K 프라임 W K2 프라임 S 이렇게 남겠죠. 그죠? 요거가 바로 다음과 같은 이 식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실린더리컬 포에 대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요걸 그대로 나눠주면은 요걸 이제 모든 거에다가 볼륨으로 나눠줄게요. 볼륨에다 그럼 K는 K 프라임에다가 V분의 W K2 프라임에다가 V분의 S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실린더리컬 포일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볼륨분의 서피스가 K는 K2 프라임에다가 볼륨분의 서피스니까 서피스가 2파이 그 다음에 볼륨이 파이 R 제곱 L 되겠죠. 파이 R 제곱 L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K는
R분의 2K 투 스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느 식으로 돌아오냐면은 여기로 돌아왔어요. 요 스타식. 그럼 스타식에다가 요거를 어디에 넣었냐면은 스타식에 대입. 자, 그러니까 그 K 2K 스타 이렇게 나온 것을 R분의 2K 스타가 K가 되니까 R분의 2K 스타 대신에 K를 집어넣으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형태로 변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어요. 바운더리 컨디션. 바운더리 컨디션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는, 자, 실린더리컬 포에서,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는 실린더리컬 포에서 얘네들이 x가 0일 때, 여기 x가 0이죠. x가 0일 때 뭐냐면은 CA가 CAS 서피스니까 여기서 CA의 농도는 CAS가 되겠다. 그 다음 두 번째, x가 0이고 x가 여기는 L이죠. L이면은 여기서 얘네가 더 이상 여기선 이제 디퓨전이 되죠. 여기서 디퓨전이 돼서 매스 트랜스퍼가 있는데 얘가 이 지점에 위치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서 더 이상 나가는 게 안 되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여기선 더 이상 디퓨전이 안 되니까 dx분의 dca는 빵이다. 더 이상 얘네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럼 두 가지 바운더리 컨디션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우리가 풀어보면은 우리가 아까 가지고 있는 식이 자, 요 식이 되겠죠. 자, dx 제곱분의 그 다음에 d제곱 ca 마이너스 d분의 k ca는 0. 자, 이렇게 되죠. 요거 가지고 우리가 풀어보면은 요걸 이제 풀었더니 그 다음과 같이 미분 방정식 풀었더니 다음과 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m 그러니까 CAX는 M1 2의 MX 더하기 M2 2의 마이너스 M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M은 뭐냐면은 여기서 스몰 m이 있고 라지 m이 있는데 여기서 스몰 m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d분의 k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M1, M2는 지금 구해야 됩니다. M1, M2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M은 D분의 K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 두 개, X가 0일 때 CA는 CAS, 그 다음에 X가 L은 DX분의 DCA는 0이다.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이 요 식인데 X가 0일 때 00 집어넣으면은 M1 플러스 M2죠. 그럼 CAS는 M1 플러스 M2 요거가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할 수 있는 식이고, 자, 두 번째 X가 L일 때 DX분의 DCA 미분값은 0이다. 자, 그러면 DX분의 DCA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빵이래요. 그러니까 요거를 했더니 빵인데 이게 언제냐면 X가 L입니다. 그래서 X를 L을 넣었더니 다음과 같이 되고, 그럼 얘는 M1 EML은 M2 E 마이너스 ML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M1 더하기 M2는 CAS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M1과 M2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게 되겠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지고 요거와 요 스타와 요 투 스타를 가지고 스타와 투 스타를 가지고 연립방정식 풀면은 얘는 M1은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겠다. M1은 2의 ml 플러스 2 마이너스 ml분의 CAS 2 마이너스 ml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M2는 다음과 같이 2ml 플러스 2 마이너스 ml분의 CAS의 2의 ml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포에서 얘의 그 컨센트레이션을 구하면은 그 결국에 이제 다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CAX는 M1, M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CAX를 이렇게 구했더니 CAX를 구하면은 M1 좀 복잡하죠. 둘 다 CAS가 되니까 요거를 CAS로 나눠줬어요. CAS로 나눠준 값을 했더니 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다. 좀 복잡한 형태지만은 근데 우리가 그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이퍼볼릭 코사인과 하이퍼볼릭 사인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좀 복잡하지만 얘를 이제 정리를 했더니 코사인 하이퍼볼릭 ML분의 코사인 하이퍼볼릭 ML-X 요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다. 그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는 값은 요 값이 되는 거죠. 자, CAS분의 CA는 코사인 하이퍼볼릭 ML분의 코사인 하이퍼볼릭 ML-X. 여기서 M은 얼마냐? M은 D분의 K. 요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다. 자,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이 됐는데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포 디퓨전 레지스턴스와 관련된 서피스 키네틱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 모듈러스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 모듈러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그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게 그 그래프가 뭐냐면은 자, 그래프를 분석할 때는 첫 번째 X와 Y축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자, X와 Y축이 뭘 의미하는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특정 X 또는 Y 값에서 상대 축 값의 변화. 보통 X 고정 Y 변화가 많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그래프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그래프가 갑자기 나왔어요. 요 식은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우선 이 그래프가 X축이 뭔가 볼게요. X축은 L분의 X입니다. 자, L분의 X는 그 프랙셔널 디스턴스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0에서부터 L 사이에 X값, 그러니까 0에서부터 L 사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0이죠. X가 0, X가 L.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들어갈 때 0에서부터 L까지 X가 이렇게 쭉 증가하죠. 델타 X가 증가하죠. 여기로 증가하는 X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Y 컨센트레이션. Y는 포에서 컨센트레이션. X는 그렇다면은 여기서 보면 L분의 X는 결국 뜻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포 거리죠. 포 거리. 한국어로 쓰니까 이상하네요. 포 거리. 포 랭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포 랭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Y축은 뭘 뜻하냐면은 이 특정 포 랭스에서의 컨센트레이션 A의 컨센트레이션. 자, CAS분의 CA라고 했으니까 이거 똑같아요. 여기가 CAS죠. 서피스에서의 컨센트레이션인데 점점 줄어드는 것만 남아 있으니까 얘는 초기가 CAS고 L로 갔을 때 어떤 CA 값을 가지겠죠. 뭐 CA 뭐 예를 들어서 L 값을 가지겠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변하는가? 얘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얘는 결국엔 Y축은 농도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이 다 끝났어요. X축은 입구에서부터 거리고 Y축은 거리가
y축은 농도 변화예요. 그럼 결국 이 그래프가 이야기하려는 건 뭐냐면은 그 포어 내부 그 거리에 따른 농도 변화예요. A의 농도 변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가 뭘 이야기하는지 깨달았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할 것은 얘가 변수가 있습니다. 뭐가 변수가 있냐면은 ml 값이 우리가 자 보세요. 지금 그 C에 있는 뭐의 함수냐면 CAS는 어차피 상수니까 ml에 대한 상수예요. 자, m이 뭐냐면은 d분의 k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ml 값에 따라서 얘네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ml 값이 예를 들어서 ml 값이 0.5다. 자, ml 값이 0.5면은 얘가 처음부터 이제 나중에 내려가는데 별로 얘네가 농도 변화가 크지가 않다. 근데 ml 값이 10이다 라고 한다면은 얼마 안 돼서 농도가 확 줄어든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얘네가 농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그만큼 보세요. 얘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끝까지 들어갔는데도 별로 농도가 줄어들지 않았어. 그럼 그만큼 반응하지 않았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죠? 왜냐면은 여기에서 농도가 한 10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농도가 뭐 9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진행되면서 얘네가 카탈리스트에 흡착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별로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소리가 돼요. 그런데 ml이 10이다라고 하면은 ml이 무슨 값인지는 좀 이따 생각하고 여기서 그 좀 얼마 안 내려가서 얘가 바로 그냥 다 이렇게 0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얘는 굉장히 많이 반응했다. 그러니까 별로 진행 많이 안 돼도 많이 반응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ml 값에 따라서 뭐가 변하냐면은 CA의 농도가 변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럼 같은 거리에서 딱 비교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같은 거리 여기 해도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0.4 한 40% 정도 진행된 거리에서 지금 ml 값이 10일 경우에는 얘네가 거의 다 반응을 했는데 ml 값이 0.5는 거의 반응을 안 했어요. 그럼 ml이 뭐를 의미한 걸까요? L은 랭스고 m이 d분의 k. 결국엔 L 값은 사실 이제 상수니까 그 m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m 값. 그럼 m이 의미하는 것은 d분의 k가 되겠죠. 루트 d분의 k이긴 한데 d분의 k. 자, d분의 k는 결국엔 k는 반응 속도고 d는 그 다음에 d는 이제 확산 속도죠. 확산 속도. 그러니까 두 개 중에 뭐가 도미넌트 하느냐?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더 커지면은 n 값이 커질 것이고 확산 속도가 더 커지면은 n 값이 작아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확산이 확 빨리 반응이 뭐 채 진행이 되고 전에 확산이 빡 빨리 끝까지 가버렸어. 그러면은 얘네가 확산은 빨리 돼서 끝까지 갔는데 반응은 별로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반응은 빨리 많이 됐는데 얘네가 확산이 그만큼 빠르지 않아. 그러면은 얘가 그 반응 속도가 확산 속도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확산 속도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경우에 별로 똑같은 거리에서 반응이 많이 안 된 걸로 돼 있고 확산 속도가 굉장히 작고 반응 속도가 크게 나타나면은 굉장히 크게 반응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 모듈러스가 ml인데 실 모듈러스로 우리가 요거를 ml을 실 모듈러스라고 하는데 실 모듈러스 값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반응이 빨리 되고 어떤 경우에는 반응이 빨리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번 시간에 익혀야 될 것은 결국에는 그 앞에 배운 그 요식 있죠? 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 플럭스와
레이스를 연결을 했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컨센트레이션을 유도를 했죠. 그리고 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뭘 유도했냐면 실 모듈러스 그리고 디스턴스와 실 모듈러스 그 다음에 컨센트레이션과의 관계를 우리가 유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그 싱글 실린더리컬 포 모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유도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얘네가 그 실 모듈러스가 커지고 그 다음에 디퓨전이 변하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얘네가 또 영향을 끼치는지 또 유명한 커브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커브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잘 그 이펙티브니스 팩터라는 것도 나오는데 그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이펙티브니스 팩터와 그 다음에 그 실 모듈러스 그 다음에 그 거리 그 뭐 디퓨전 뭐 이런 것의 관계를 잘 연결을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촉매가 표면 반응이 어떤 키네틱스에서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